사건이 좀 많네요. 갑자기 많아졌네요. 자, 여기 상원님이 말씀하신 게 2021 타경 104979 2021 타경 사건을 제가 안 봤는데 미리 봐야 되는데 104979 104979고요. 그리고 요거 맞나요? 상원님 이 사건 맞나요? 종암동에 있는. 근데 질문하신 게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질문까지 달아주면 좋겠어요.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도 해드리는데 전체적인 분석을 하면은 약간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상원님처럼 대부에서 전세권 설정에 들어가 있는데 전세권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걸로 아는데 대부에서 전세권 등기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거 그러면 공부가 더 잘 되겠죠. 이러면 되게 좋고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점유 중일 때 국세 지방세 인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세금을 인수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나중에 또 기억도 오래 남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편하겠죠. 편한 것보다 좋죠. 예. 한번 사건 볼게요. 사건이 2021 타경 104979고 서울 거예요. 종암동에 종암 SK 아파트 106동 2210호고 아파트고 면적이 더 작네요. 20평대고 건물 전부 토유 전부고 사건 접수가 재작년 6월에 됐고 그리고 소유자 이땡땡 이땡땡 채권자 채땡땡 임의경매 근저당이 기한 경매겠죠 보통. 감정가가 7억 8,400인데 유찰 두 번 돼가지고 5억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권로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질권 안 돼요. 전세권, 압류, 임의경매 질권 안 되고 임의경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얘죠. 낙찰받으면 얘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을 하는 거고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질문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전세권이 설정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이 앞에서는 이제 현대캐피탈도 있고 뭐 대부도 있긴 한데 보통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후순위 담보대출 해줄 때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약간 공식 같은 건데 설정을 해요. 왜냐면은 이 전세권 설정하면 이제 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방어가 돼서 설정을 하는 거고 설정 안 하는 대부업체도 있긴 하죠. 근데 대부업체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는 게 맞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체가 불치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게 여기 임차인이 점유 중일 때 국세, 지방세, 인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세금은 국세, 지방세 국세라면 뭐 세무서나 아니면 지방세 뭐 지자체 세금이 있잖아요. 요런 거 절대 낙찰자가 인수 안 해요. 무조건 인수 안 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상원씨. 무조건 인수 안 하고 다만 임차인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차인이 없긴 한데 임차인이 있을 때 인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뭐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앞에 배당받을 때 근저당권 다 받아가고 세금이 국세지방세가 선순위 임차인분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보다 빨라가지고 걔네가 먼저 배당받아가면은 인수하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세금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뭐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선순위 임차인보다 빠른 세금들이 배당받아가면 그렇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란 거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일자보다 빠른 임차인 그게 있을 때 그럴 때 세금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도 배당 순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걸 돌려 말하면은 후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임차인이 없을 때는 세금 100% 인수 안 해요. 무조건 인수 안 하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도 세금은 100% 인수 안 해요. 다만 배당받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사건도 봐야 되나요? 보면은 다 등기사항에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도 없어요. 임차인이 있을 리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집값 넘게 지금 이렇게 뭐 채무가 많으니까 전세 임차인은 무조건 안 들어올 테고, 그리고 현황조사 보시면은 미상 전명 미상인데 세대주는 채무자 세대가 있네요. 배우자라고 하시니까 배우자이고요. 이럴 때 가끔 조심해야 될 게 세대주가 뭐 배우자라 그래요. 채무자에. 근데 두 분이 이혼하시면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생각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평범한 사건이고 시세 조사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되고, 상원 씨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네요. 세금이 먼저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받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원 씨 이제 이해하셨네요. 아, 되게 뿌듯합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세금은 무조건 인수 안 하는데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우에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고, 세금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에는 당일세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도 있을 수 있는데, 법정기일은 우리가 경매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공매는 확인되는데, 그래서 잘 애매해지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되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의 뭐 보증금을 알아볼 때는 공식이 있었죠. 옛날에는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여기에 채권자한테 물어보면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그게 좀 어렵죠. 다른 루트로 알아보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요 정도에서 이상원님의 사건을 마무리하고요.